안녕하세요. 최영일입니다. 마침내 미국과 전쟁에게 이란이 발발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금을 지금 사야 되나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야 됩니다. 다만 그 언제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사면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 보파, 그러니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90년치 전쟁 데이터와 유럽 중앙은행의 최신 금융안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 이란 전쟁 속에서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구나 라는 게 그 명확해질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한마디로 그 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은 그 하루에 3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실제로 원유 공급이 끊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시장은 공급 차질의 가능성만으로도 가격을 선반영합니다. 그 트레이더들은 혹시 원유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지라고 그 미리 배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 금과 연결됐냐?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모든 것이 비싸집니다. 운송비, 제조비, 식품 비료, 냉난비까지. 이게 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그 지속되면 페드는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가 높으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기업 대출 모두 비싸지고 기업 실적이 떨어지고 주식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요, 금은 그 세 가지 그 경로로 동시에 수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은 실질 가치를 보존합니다. 달러 약세 해지입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달러 표시 자산인 금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안전자산 수요입니다. 주식 채권 모두 다 하락할 때 금은 어떤 거래 상대방의 부도 리스크도 없고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920년부터 현재까지 그 원유 가격을 표시한 건데요. 1979년 이란 위기, 그리고 1990년 걸프전 보이시죠? 이때 그 이란과 관련된 그 분쟁이 터지면 예외 없이 원유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여기서 저 보이시는데 이미 그 프리미엄이 그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온 패턴인데요. 지금 자금이 3단계를 거쳐서 이동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감정으로 반응하는 동안에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는 기관들은 이 패턴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그 충격 단계입니다. 이게 빠르고 격렬하고 감정과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그런 구간인데요. 원유가 급등하고 그 공포 지수가 치솟습니다. CNBC는 24시간 속보 모드로 들어가고요. 최대한 공포를 조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는 10일 내에는 마이너스 5에서 7% 하락하지만 35일이 지나면 보합, 그리고 12개월 후에는 8 내지 10% 상승합니다. 정상적인 그 연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세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안전하다고 그 생각되는 현금으로 그 바꾸지만 실제로는 그 인플레이션에 의한 손실을 확정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빨간 화면 앞에서 모두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포심에 떠밀려서 방금 급등한 원유, 금, 방산주를 고점에서 추격 매수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또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포가 가라앉습니다. 시장이 감정 대신에 그 분석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바뀝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해서 이것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구조적인가?
그 페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바뀝니다. 이 구간에서 바로 스마트 머니가 포지션을 잡는 그런 구간입니다. 혼란 속이 아니라 혼란 이후에 명확성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 머니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로테이션입니다. 자금이 피해 섹터에서 수혜 섹터로 이동합니다. 에너지 인프라, 방산 장기 계약, 가격 전가력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금이 2단계의 핵심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이란 분쟁은 현재 그 페이스 1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2, 3에서 진정한 금 포지셔닝 기회가 열립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패턴이 얼마나 일관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걸프전 당시 S&P 500이 연 11.7%, 종전 후 12개월간 18%,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3개월 만에 13.6%,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초기 7% 하락 후 수개월 내 그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투자자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전쟁은 시장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조정을 만들고 조정이 기회를 만듭니다. 보파의 마이클 하트넷 그 투자 전략가는 90년간의 그 지정학적 충격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혼란을 활용해라. 원유는 트레이딩하고 금은 보유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 후 3개월 동안 원유는 18% 정도 상승합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금은 6%, S&P 500 지수는 4% 상승에 그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상황이 완전 반전됩니다. 금은 19%로 상승세를 확대하는 반면에 그 원유는 상승분을 전량 반납합니다. 미국 주식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원유는 공급 차질 속에서 우려가 해소되면 상승분을 반납하지만 금의 상승을 이끄는 조건들, 즉 인플레이션 지속이라든가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기관의 안전자산 선호, 이러한 것들은 헤드라인이 잦아든 후에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테이블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39년도부터 2023년까지 주요 분쟁 후에 자산별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그 주목해 보실 거는 1979년도에 이란 인질 위기 국면입니다. 금이 3개월 내 37.5%, 6개월에는 81.5% 상승합니다. 같은 해 그 6개월 후 금상 수익률이 34.3%, 90년에는 그 90년 걸프전 때는 원유가 57.5%로 그 상승했지만 6개월 후에는 마이너스 7, 8%로 그 반납했습니다. 금은 그대로 가치를 유지를 했고요. 이란과 관련된 분쟁에서 원유는 단기적으로 그 폭발력이 있지만 지속성은 없고 금은 처음에는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확대되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원유는 트레이드 대상이고 금은 보유를 하라는 이러한 그 데이터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과거 데이터였고요. 이번에는 과거보다 금이 더 강할 수 있는 구조적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최신 보고서에서 나온 차트입니다. 이 왼쪽을 보면 스트레스 구간에서 금만이 유일하게 그 플러스 수익률을 그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은 복합 스트레스에서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오른쪽이 더 중요한데요. 2020년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특히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매입을 급격히 확대했습니다. 이건 그 과거의 단기 공포 매입과 전혀 다릅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제재 리스크에 대한 구조적 해지 수요가 금 수요를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금 가격의 하방 지지력을 해줍니다. 코맥스라는 금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5년 1월에 실물 인도 통지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이 종 이후의 금이 아니라
진짜 실물 금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 보파 설문조사에서도 58%의 펀드 매니저가 본격적 무역 전쟁 시나리오에서 금을 최고의 성과 자산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글로벌 그 자금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서 글로벌 주식 현두에 100달러가 들어오면 미국이 가져가는 것은 불과 26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92% 거의 모두가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 펀드는 사상 최대 4주 연속 유입을 기록했고요.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6주 연속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특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미국 예외주의의 퇴조는 달러 자산에서 비달러 자산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고 금은 이 흐름의 직접적 수혜자입니다. 미이란 분쟁이 길어질수록 이 흐름은 강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보파의 유명한 불베어 인디케이터인데요. 현재 9.4입니다. 극단적 과열 구간입니다. 역사적 극단치 9.5에 거의 닿아 있고요. 25년간 9.5를 넘은 게 거의 3번 정도 있었는데 2004, 2006, 그리고 2018년도 모두 3개월 내에 유의미한 조정이 왔습니다. 이때 나스닥 평균은 마이너스 8.6%였습니다. 하네트는 미국 주식이 이러한 그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면 두 가지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중동 유가 붕괴,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합의. 그런데 이제 미 이란 분쟁이 확대되면 이 두 가지 충격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미국 주식의 조정 리스크가 높아지고 이것은 그 금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자산 수요를 촉발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항에 팔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충격 구간에서 팔면 손실을 확정 짓고 다시 회복을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 급등한 것은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 페이스 1에서 이미 올라버린 원유, 방산주를 지금 사면 고점입니다. CNBC에 나오고 있지만 이미 늦은 겁니다. 전쟁 보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미디어는 공포를 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패턴으로 읽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헤드라인으로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합니다. 강한 브랜드, 높은 마진, 비용 상승률을 고객에게 전개할 수 있는 고품질 기업들입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결국 승자가 되는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2, 3에서 금을 편입하는 겁니다. 충격이 가라앉고 시장이 그 분석적으로 바뀔 때 이때가 바로 페이스 2, 3입니다. 90년간의 데이터에서 보여주듯이 금의 진정한 성과는 충격 후 3 내지 6개월에서 발현됩니다. 포트폴리오를 틸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액 전환이 아니라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보유 종목을 두고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보유한 종목 가운데 미 이란 분쟁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건 무엇인지,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흘러가는 방향에 내가 익스포저가 없는 것은 어디지? 이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금 강세 논리가 탄탄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금 파생 상품 시장이 OTC 비중이 높고 소형 대형 기관에 집중돼 있어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보일 경우 마진 콜이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강하지만 포지션 사이즈와 수단 선택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이란 분쟁은 원유를 통한 경제 전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금은 세 가지 경로로 동시에 수혜를 받는다. 두 번째,
보파 90년 데이터에서 금은 충격 후 6개월 내 19%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세 번째, 중앙은행 구조적 매입 코맥스 실물 미국 예외주의 퇴주가 이번에 금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페이스 1의 노이즈에 휩쓸리지 마시고 페이즈 2, 3에서 금을 중기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은퇴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재정적 안정망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한 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